안녕하세요, 여러분. 40회 발표 났죠?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, 안타깝게 다시 시험 보실 분들은 다음에 좀 꼭 붙으시기를 좀 희망합니다. 이 투자자산 운용사 준비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어떤 질문들, 궁금증이 있잖아요. 그래서 크게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한 딱 5분 안에, 진짜 영상 5분 안에 설명할게요.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어요. 직전 회차 문제가 다음 회차에 덜 나오냐, 더 많이 나오냐, 덜 나오냐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전 회차 문제는 안 봐도 되느냐, 뭐 꼭 봐야 되느냐. 일단은 세상에 꼭 봐야 되는 그런 건 없어요. 그쵸? 꼭 봐야 되는 건 없어요. 봐서 도움이 되느냐, 도움이 안 되느냐의 차이지. 그래서 제가 한번 39회차하고 40회차를 비교해 봤어요. 물론 이제 우리 협회 문제들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저희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래서 39회차 대비 40회차가 얼마나 유사하게 나왔냐.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유사 문제가 한 21문제 나왔어요. 유사 문제라는 거는 똑같은 문제 이런 것도 몇 문제 있었던 걸로 기억이 하고요. 대신 이제 그 물어보는 개념이잖아요. 이 개념이 유사하면은 그 개념을 알면은 내가 충분히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. 이건 이제 제가 유사 문제라고 얘기한 거예요. 그렇죠? 뭐 예를 들어 뭐 DR에 대해서 물어봤어.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DR 공부하면 DR 관련해서 여러 이제 관련된 주제들을 공부하잖아요. 그러면은 DR 관련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조금 저는 이제 유사 문제로 좀 봤어요.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가치 투자가 무엇이냐? 그렇죠? 이제 4과목에 나오죠. 가치 투자 스타일하고 이제 성장 투자 스타일.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가치 투자를 공부했으면 성장 투자 스타일도 같이 공부하잖아요. 그렇죠? 이제 사실 두 개가 동전의 양면은 아니지만 서로 이제 굉장히 유사하게 같이 따라가는 개념이니까요.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 제가 유사 문제로 보면은 한 21문제. 여기 세법 분야는 확실히 적다는 거는 우리 세법 7문제예요. 이 세법은 제가 보니까 유사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왔어요. 그러니까 다른 파트에 비해서 확실히 세법은 유사 문제가 적었어요. 왜 적었냐면 세법은 굉장히 방대해요. 그렇죠? 다 방대하고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요 한 회차를 가지고 문제가 겹치기는 조금 좀 그래요. 그치만 확장 문제,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, 예를 들어, 뭐, 대표적으로 국세기무법을 공부한다. 그러면은, 국세기무법 중에서도 이제 공시하는 거 있잖아요. 송달하는 거. 송달하는 것만 공부하냐. 뭐, 제척기간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연관되게 공부하잖아요. 그런 문제들까지 확장한다면, 우리가 보통은 개념을 공부할 때, A라는 토픽을 딱 준비해요. 그럼 요 A 토픽을 알면은 풀 수 있을 문제. 저는 이거를 유사 문제라고 봤고, A 토픽에서 일반적으로 조금 더 외연을 넓혀가지고 우리가 공부하잖아요. 이걸 B까지. 이런 B 토픽에 해당하는 문제를 저는 확장 문제라고 봤어요. 이랬을 경우에는, 사실 토픽이 거의 비슷한 거죠, 사실은요. 토픽 기준으로 본다면, 주제 기준으로 본다면. 그렇다면요, 그런 게 23문제. 그래서 100문제 중에 한 44문제가 그런 문제가 좀 나온 걸로, 제가 이제 추정을 해요. 저희 어떤 주관적인 평가예요. 그래서 직전 회차를 안 봐도 되냐, 봐도 되냐, 이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. 그렇죠? 저라면 좀 볼 것 같아요. 100문제 중에 비슷한 토픽이 44문제면 50%는 안 되더라도 거의 40% 넘게 나오는 거잖아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주관적인 평가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포기해도 된다.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요, 숫자상으로만 보면은 한 13문제에서 16문제밖에 안 나와요.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. 근데 계산 문제를 포기한다는 건요, 내가 그 계산 문제와 연관된 개념까지 포기한다는 의미거든요. 근데 문제는 이 계산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이 개념 문제가 나와요. 말 문제는 거죠.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내가 포기하는 문제는 사실상 13문제에서 16문제가 직접적으로 포기하는 문제지만 사실상 그 속까지 알아보면은 사실 계산 문제와 관련된 말 문제도 내가 포기하는 그런 결과거든요. 그럼 30문제 정도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산 문제를 전부 포기하고 내가 합격하겠다. 굉장히 운이 좋지 않는 이상은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. 이거 참고하시고.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재채점 하면 점수가 바뀐다.
아시다시피 이게 OMR로 표시를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OMR, 기계의 실수 때문에 그렇다. 뭐, 그래가지고, 뭐, 제초점에서 점수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, 기본적으로 기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, 이게 제초점으로 바뀌기가 좀 힘들어요. 이럴 수도 있죠. 이 문제는 문제가 오류 같은데, 내가 이의 신청할까? 그것도 힘들어요. 왜냐면, 그게 설사 오류라 할지라도, 100% 여러분들이 오류라는 거를 어떻게 이걸 증명해요? 그죠?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측점에 너무 어떤 안타깝긴 하지만 몰입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공부할 때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여유 있게 합격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그게 더 우리가 건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뭐 이건 제 주관적인 견해예요. 그렇죠?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. 사견이다. 저의 사견인데 협회 문제도 이 사람인지라 풀다 보면 분명히 문제 오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. 그렇지만 그 문제 오류를 물론 협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겠죠. 그러면은 그거를 채점할 때 저는 충분히 반영했을 거라고 봐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회의 어떤 그 채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틀 안에 수험생이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가 조금 맞춰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, 그죠? 뭐 70점 맞을 거를 한 75점 맞고, 뭐 이 정도로 좀 여유 있게 공부하시면 조금 낫지 않나,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. 아유, 또 5분이 넘었네요. 예, 감사합니다.